어제 발표한 이제 여론조사 얘기로 좀 넘어갈게요. 한국갤럽 여론조사인데요. 지난 23일부터 25일에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한 표본을 상대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하고요.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요. 이 한동훈 대 이재명 요 구도에 관련한 여론조사였어요. 한동훈 비대위원장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 52%, 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긍정평가 35%. 이거 윤한 갈등이 좀 한동훈 위원장에게 호재가 된 거 아니냐. 아니 이재명 대표는 잘한다 못한다를 평가할 기준이 없어요. 요새 언론에서 다뤄지지가 않으니까 저 요새 이재명 대표 뭐 하시는지 궁금하더라고요. 찾아보니까 그 뭐 재판 받으러 가셨다 뭐 이런 얘기들 들리던데, 그러니까 총선 국면에서 야당 역할을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. 이준석 대표 신당 개혁신당이 사실상의 야당 역할,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당 내 야당 역할.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도대체 어디가 있냐, 민주당 소식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는데, 과거 이재명 대표가 재판받으러 갈 때 신문일면 쭉 도배했지만 요새는 그냥 다 여당 소식만 신문일면에 도배되고 있는 거거든요. 그리고 이제 선거제 가지고 갈팡질팡하는 내용들. 그러니까 사실 여당에 호재랄 것도 없고 악질할 것도 없고 그냥 뭐 하는지를 몰라요.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잘한다라는 게 35%라는 거는 그냥 기존 지지층들이 이재명 대표에 힘을 실어준 거고, 중도층은 요새 이재명 대표가 뭐 하시는지도 잘 모른다는 거죠. 그러니까 심판 선거라는 구도에서 지금 아직은 총선 구도가 그대로 잡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, 한동훈 비대위원장 긍정평가는 이렇게 높은 편이고 반면에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긍정평가는 조금 더 낮은 편이잖아요. 그럼 이게 약간 총선 구도가 아직 완전히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. 근데 여기서 그러면 이 차이의 갭을 더 밀어붙이려면 아까 얘기했던 김건희 리스크에 대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독자 노선이 돋보여야 되는데 그 혁신을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아직은 민주당이 특별한 정치 행위를 추가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총선 국면은 여전히 제가 예상하기에는 민주당한테 더 유리합니다.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조금 더 혁신적인 모습을 보인다거나, 그게 아까 얘기했던 김건희 리스크 문제나 유승민 대표 문제나 이렇게 정리가 되면 이재명 대표도 이제 뭐 선거제를 비롯한 연합정치나 뭐 어떤 방식이든 추가적인 정치 행위를 해야지 그대로 그냥 부자 몸조심하듯이 총선을 치르기는 어렵다. 아니면 뭐 김부겸 총리를 어떻게든 몇 칼로를 준다든가 정세균 총리 몇 칼로를 준다든가 이런 선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. 약간의 이 여론조사에는 바이어스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. 어떤 바이어스? 세부적으로 내역을 살펴보니까 한동훈 잘해요라고 하는 답 중에서 네. 한동훈 잘해요라고 하는 응답에서 광주 전라에서 잘하고 있다가 42%가 나왔어요. 광주 전라에서. 그리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 이게 영향을 미쳤다.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미워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와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과 싸울 줄 아는 여당 사람이 있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선호가 여기 들어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,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도 23%가 한동훈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그렇다 보면은 역선택까지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미움이 이 수치에 좀 나타난 것 같고, 대통령 직무 부정평가자들 33%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잘하고 있네 이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반감이 한동훈 잘한다로 나타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. 김성회 소장님이요. 그러니까 이번 총선은 어떻게 됐거나 국민들이 원턴 원치 않던 윤석열 대 이재명의 대선 2라운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본질은 바뀌지 않았다고 봅니다. 이재명 대표에 대한 낮은 지지율 혹은 높은 반대율도 지난 대선 때로 부딪히는 좀 전면적인 구조 안에서 보여지는 거라고 생각하고요. 이재명 대표 뭐 하냐고 여쭤보시니까 이제 저출산 관련돼서 지금 국민의힘도 뭐 대책을 내놨지만 민주당도 내놓고 좀 전격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. 관련된 정책들을 계속 발표하는 것 하나가 있고요. 그다음에 중요하게는 특검법 처리, 물론 이제 홍익표 원내대표가 더 담당할 부분이 있긴 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1월에 국회는 특검법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중심으로 놓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. 뭐 여당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망쳐서 본인들이 불출마 선언 빨리 하고 뭐 이러저러한 걸 하는 건 그건 여당이 시계가 잘못 맞춰져서 급하게 움직여서 새벽부터 움직여갖고 좀 힘드시는 건 알겠는데, 민주당은 시간에 맞춰서 밥을 먹는 곳이기 때문에 1월은 특검으로, 2월이 되면서 혁신 공천 포함해서 지금 중반 되니까 벌써 김민기 의원부터 시작해서 최종윤 의원 등 일선에서 물러나는 의원들이 하나씩 생기고 있잖아요. 이제 시간 순서대로 가고 있는 것인데 헝클어진 국민의힘 시간표에 민주당이 맞출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에 스케줄에 따라서 2월에 혁신 공천으로 넘어가면서 여기서 또 다시 한번
라운드가 펼쳐질 거다 이렇게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이게 말씀 종합하면 뭐 요 결과만으로는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까지 보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. 그렇죠. 여기까지 정리하면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.